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3편. 순서 정하기. 방송국 프로듀서가 두 번째 방영분을 찍자고 했다. 레너드 가족이 앞으로 평생토록 부를 즐기도록 계획을 짜주는 내용이 될 터였다. 그러나 프로듀서는 메리가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메리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채도 청산하고 대학 등록금도 준비하고 마이크도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프로듀서는 나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로럴,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프로그램은 6달만 찍는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다음 한 해 동안 모든 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할 생각이에요. 레너드 가족의 현 상황과 재정 목표를 이해하고 난 우리는 수입을 늘릴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자산소득과 사업으로 최대한 소득 기회를 많게 하는 일이었다. 부창출 계획의 다음 단계는 부창출 사이클 만들기다. 이를 해내려면 올바른 순서에 따라 적절한 기본 요소를 쌓아 올려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기본 요소를 쌓아 올리는 순서는 각자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도 자신에게 맞는 순서를 곧 알게 될 텐데 예를 들자면 아래에서 강조된 부분 같은 식이 되겠다. 레너드 가족의 경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자유의 날. 1. 자산 배분, 2. 현금 창출원, 3. 법인, 4. 예측하기, 5. 부채 관리, 6. 부창출 계좌. 이렇게 6단계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팀워크, 사고방식 조정, 리더십이다. 레너드 가족의 부창출 계획. 레너드 가족뿐만 아니라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밟는 사람 모두가 처음으로 다뤄야 할 기본 요소는 상황 분석이다. 상황 분석을 하면 당신은 현 위치와 가려고 하는 곳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간격이 얼마 안 되겠지만 대다수는 비전이 크고 원대함으로 간격도 그만큼 넓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겠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 간격은 열망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사실 열망에 불을 지피는 필수 요소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이다. 상황 분석에서 우리는 곧 본론으로 들어간다. 자라난 배경이나 돈에 관한 생각이 어떤지 또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지 따위는 묻지 않는다. 우리는 즉각 부지런히 행동하여 상황을 바꾸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추긴다. 결과를 보고 나면 저절로 믿게 된다. 레너드 가족에게 두 번째 기본 요소인 재정 상태 요약에 기록할 내용은 없어진 봉급, 신용카드 대금, 아이들 대학 등록금 부족 등이 되겠다. 자신의 재정 상태 요약을 기록하고 나면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보다 재정에 대해 훨씬 많이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재정 선언문을 만들고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이해하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특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나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레너드 가족의 세 번째 기본 요소는 자유의 날이다. 1년 후 목표는 메리의 봉급을 대체할 정도의 자산소득을 창출하고
사업이 굴러가게 하고 부채를 없애며 대학 등록금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좋은 목표는 흥미와 동기를 유지해줄 정도의 긴장감이 뒤따르지만 지나치게 어려워 보이면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모델은 경력 가꾸기, 가정 만들기, 집 마련,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였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목표가 아니다. 당신이 나이와 무관하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은퇴라는 개념을 버리고 대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날을 그린다. 이로써 레너드 가족의 토대가 될 기본 요소들이 이제 마련되었다.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자유의 날. 다음 단계는 부창출 사이클이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자산 분배에서 시작했다. 나는 메리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도 좋다고 안심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자면 놀고 있는 자산을 깨워서 일하게 만들어야 할 터였다. 전통적인 재정 계획은 일을 그만둔 뒤에도 일할 때의 소득의 80%가 계속 들어오게 보장해주는 식이다. 나는 이것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서 소득을 제한하여 더 부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나이에 무관하게 부를 창출하고 싶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더 많이 벌고 싶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 이를테면 주식, 뮤추얼 펀드 등을 뛰어넘는 가속도가 필요하다. 폭넓은 방식으로 자산을 직접 투자해야 하는데 모든 산업의 모든 종류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현금 흐름을 늘리고 자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 물론 그러려면 능숙한 전문가와 현장 파트너와 팀을 짜야 한다. 자산에 대해 모르는 채로 자산을 직접 배분할 수는 없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련한 부창출팀은 부자들이 늘 향유했던 똑같은 정보와 레버리지와 위험 감소 방안을 보통 사람들에게 제공해준다. 맡기고 기도하다가 가난 속으로. 전통적으로 재정 상담자들은 우리를 대신해 돈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들의 명령을 받는데 만족하는 듯하다. 나는 이를 맡기고 기도하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위험한 일은 없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힘겹게 번 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돈이 불어나기를 기도하는 건 솔직히 말해 보기에 딱하다. 나는 운에 맡기는 방법은 무엇이든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건 마치 갓난아기를 남에게 맡기고서 18살이 되었을 때 되찾아오면서 아이가 잘 자랐기를 바라는 상황과 같다. 직접 투자와 직접 자산 배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금정 규칙과 재정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나면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뭔지 알게 된다. 자신의 전략에 맞는 투자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라면 어디나 투자할 수 있다. 보통 나는 자산 배분에는 자본 집약적 자산, 가령 부동산 따위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라는 세금 혜택과 더불어 현금 흐름과 가치 상승이라는 보너스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내 투자처에는 늘 부동산, 기름과 가스, 기타 자본 집약적 사업들이 다수 들어있었다. 이런 투자에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모두 경험해본 멘토가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러려면 적절한 자산을 다루는 적절한 사람과 연결해줄 현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담 너머에서 들여다보느니 투자자들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성공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학습 곡선을 빠르게 끌어올리게 이끌어줄 전문가 팀을 만든다는 뜻이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창출 사이클은 광범위한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차이는 직접 운전하는 경우와 귀중한 생명을 맡긴 채 뒤 범퍼에 매달리는 경우의 차이와 같다. 부창출 사이클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 레너드 가족은 목표에 맞는 직접 투자를 해야 했다. 투자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소득 투자와 순 가치를 만드는 성장 투자가 있다. 메리가 일자리를 잃었기에 레너드 가족에게는 현금 흐름이 필요했다. 메리의 소득을 대체하려면 레너드 가족의 자산의 일부, 그러니까 주택 순 가치와 뮤추얼 펀드 등을 현금 발생 자산으로 바꿔야 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마이크와 메리에게는 자산이 39만 9,500달러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을 할 생각이 있었다. 1. 집을 담보로 융자내서 10만 달러를 만든다. 2. 개인연금 계좌에 있는 3만 달러를 빼서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연금 계좌로 옮긴다. 3. 아이들을 위해 든 뮤추얼 펀드 1만 6천 달러를 대학 등록금 준비에 더 유리한 곳으로 옮긴다. 4. 메리 할머니가 준 주식 2천 달러를 다른 곳에 활용한다. 이 방법들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더하니 14만 8천 달러를 새로운 소득 발생 자산에 다양하게 투자할 길이 생겼다. 우리 부창출팀과 나는 마이크와 메리가 몇 가지 선택사항을 고려하도록 도와주었다. 자산의 절반 조금 넘는 금액을 재배치하기만 했는데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메리의 목표가 벌써 달성되었다. 우리는 메리의 월 수입 2,080달러보다 많은 자산 수입 2,620달러를 만들었다. 게다가 일단 법인을 만들고 나니 자산을 사들일 때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자 마이크와 메리는 현금을 훨씬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자산을 운용하는 데서 발생한 이익이었다. 아직 현금 창출원은 만들기도 전이었다.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만들기. 사람들은 대개 미천 중에 미천이니 거기서 융자를 끌어다 쓰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수익률이 높은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뿐이다. 주택 융자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돈 많은 은행들이 하는 바로 그 일을 당신이 하게 되는 셈이다. 당신의 돈으로 돈을 버는데 당신보다 적임자는 없다. 순 자산을 현금으로. 지금 당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 어떻게 자산을, 특히 주택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가 하는 점이리라. 즉, 부동산 투자의 이야기다. 주택에서 자산을 취해 현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더 높은 감정가로 융자를 받으면 된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 전자는 부채가 늘어나고 후자는 월 상환금이 늘어난다.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고 잠자는 자산을 일깨워 얻는 혜택은
어떤 성가신 작업의 노고보다 훨씬 크다. 견실하고 성과가 나오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위험은 커지지 않는다. 현금 흐름 발생 자산. 매월 현금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은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 저렴하면서도 믿을 만한 임차인이 꾸준히 들어오는 물건일 때가 대부분이다. 레너드 가족의 경우 10곳에 각기 $6,000를 투자했다. 이 $6,000로 가격이 $45,000가 나가는 집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다운 페이먼트 $4,500와 거래 마감 비용 $1,500를 지급했다.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료는 $695였다. PITI, 원금, 이자, 세금, 보험 등 융자받은 금액의 대출 상환금과 관리 비용의 합계는 $495였다. 나머지 $200가 월 현금 소득이었다. 이 숫자들은 투자자 신용 등급과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부동산을 보고 왜 우리가 비용도 적고 수익률도 높은 첫 번째에 모두 투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직접 투자 분배에서는 원하는 모든 부동산을 다 구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다른 현장 파트너와 함께 자산을 다양하게 분배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시세가 오르는 자산. 우리 모임에서는 실수요자 시장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세 변동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과다하게 시세가 오른 플로리다, 네바다, 애리조나 같은 지역은 이자율 상승으로 시장이 둔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역전되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집 시세가 올라가지 않고 도리어 떨어질 수도 있다. 전략과 시장을 잘 선택하려면 시장 변동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부창출 사이클이 요구하는 비전통적인 직접 투자 방식이다. 재무 상담자들은 주택담보로 융자를 내면 위험하다고 소리칠지 모른다. 사람들 대다수는 자산을 부채 정리에 쓰지만 자산을 자산 증가에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남에게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투자 관리를 하는 쪽이 훨씬 덜 위험하다고 믿는다. 몇몇 다우존스 사업주의 변덕으로 시장이 변동하는 일도 없을 테고 자산의 부실 운영을 걱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좋고 나쁜 자산을 뒤범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일도 없다. 당신의 돈과 현장 파트너, 팀, 수입,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팀워크와 사전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다시 말해 투자할 때마다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반드시 투자자는 자기 투자에 완전히 개입해야 한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수동적인 태도는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 대다수는 특히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부창출에 투입할 시간이 많지 않기에 팀 방식만이 진정 효과적인 부창출 방법이다. 경험 많은 백만장자와 협력하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위치로 오르게 된다. 레너드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자. 우리가 레너드 가족에게 몇 분 만에 제시한 전략에는 메리의 직장을 대체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수동적인 1년 자산 소득은 $32,000에 달했다. 마이크와 메리 부부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직접적인 자산 재조정을 통해 얻은 수동적인 자산 소득은 상당해서 레너드 가족은 이것으로 생활해도 좋았을 테지만 그렇게 해서는 당시 소득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아주 조금 나아지는 데서 그쳤을 터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부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부를 만들어내고 이는 현금 창출원을 삼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사업을 시작하여 스스로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금세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상황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개인 교습 사업을 시작한다면 즉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곧 원치 않는다고 해도 기업 정신을 배우고 다른 사람, 아마도 동료들을 고용하여 가르치게 하고 나면 마케팅과 사업 운영에 집중하여야 한다. 부를 쌓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줄 아는 사업가여야 한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 당신은 반드시 사업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사업 수입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 소득을 보충할 뿐 아니라 법인 설립으로 세무 전략을 극대화하는 도구도 얻을 수 있다. 사업체는 부창출 사이클에 연료를 제공하는 현금을 만들어내는 현금 창출원이다. 기술이 곧 돈이다. 기업 활동은 이 나라에서 유일하고 가장 큰 부창출원이고 당신은 자기 사업체를 세움으로써 현금을 늘리고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 나는 레너드 가족에게 현금 창출원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사업체가 설립되어 제대로 돌아가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마케팅은 즉시 시작해야 한다. 나는 항상 의뢰인들이 120일 목표를 세워 구매자를 찾고 현금을 만들어내도록 돌진하게 만들려고 한다. 레너드 가족의 현금 창출원은 내가 보기에 모래차였다. 내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마이크가 말했다. 저도 예전에 하던 그런 일자리를 다시 구하고 싶어요. 메리가 말했다.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두 사람의 투자 관리를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한 방법이에요. 백만장자가 될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써요? 나는 마이크와 메리의 의견에 반박했다. 겁이 나서겠죠. 마이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 이유는 이해라도 가는군요. 그들만 겁내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상상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러는 와중에 실수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투자에 실패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돈을 잃은 적도 있다. 대다수의 부자가 그렇다. 그 역시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결국 나는 투자를 잘하고 선택을 잘하게 되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 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날마다 안전지대가 넓어졌다. 내 멘토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 연간 수입이 월 수입이 될 때, 그때가 부설계가 제대로 시작될 때라고 했다.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에도 그렇게 버는 때가 있다. 행동에서 얻은 경험으로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와 동료들로 구성된 멋진 팀을 만들었기에 계속 지원을 받고 지뢰 사이를 누비면서 성장할 수 있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사업은 부창출 사이클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 아이스크림 회사를 운영하고 호텔을 세우고 새로운 운동화를 고안하거나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일은 흥미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은 부창출 사이클의 동력을 얻은 뒤에 다가가야 할 장기 목표다. 버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단기 목표가 아니다. 의뢰인이 버는 법을 배우고 번 돈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나는 의뢰인에게 법인을 세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로 실행 가능한 사업 전략을 지원하는 유한 책임회사나 주식회사 또는 조합을 세워서 돈다운 돈을 벌고 사업체 운영 경험을 쌓으라고 요구한다. 그런 뒤에는 더 크고 흥미진진한 사업 비전을 실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회사 설립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억만장자는 밤에 집에 가서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서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거물들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은 자신의 비전을 뒷받침해줄 회사를 세우는 기술을 완성한 덕분이다. 우리 부 설계팀과 나는 레너드 가족과 함께 앉아 사업 방침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짜서 사업체를 만들어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 취미를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레너드 가족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마케팅과 유통, 곧 고객 찾기였다.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레너드 가족은 첫 번째 모래차를 미리 선전해야 했다. 여기에 상품 주문을 제작하면 모래차 초기 판매가를 $20,000로 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레너드 가족은 상품을 마케팅하여 판매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더 세련된 모델로 $100,000까지 팔 수 있으리라 예측했다. 레너드 가족의 현금 창출원은 잠재적으로 매월 $5,000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었고 마이크는 직장에서 버는 $4,000에 대해 잊어버려도 괜찮았다. 결국 판매 수량이 늘고 가격이 올라가자 이제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6,250라는 목표를 현금 창출원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감수한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흥미롭다. 그 기술이라면 마이크는 언제든지 기계공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안전망은 부로 가는 길은 아니다. 마이크는 현금 창출원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어느 정도 쏟아 부어야 하겠지만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은 그것으로서 얻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이들은 수입을 보전할 방법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레너드 가족은 부동산 등 직접 투자를 관리하고 모래차를 제조하고 마케팅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트러스트 2. 일반 법인 소규모 법인 유한 책임회사 3. 유한 책임 조합 미국 세법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단체에 보유된 자산은 개인 소유 자산과는 다르게 취급한다. 이 단체들은 개인보다 현금을 훨씬 많이 보유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단체는 자산을 활용해 더 많은 현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나 월급쟁이가 되어야 한다고 배운다. 부자들 가운데 직원인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아는 부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법인을 만들어 법에서 인정하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았다. 직장이 있거나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부창출을 위한 최적의 세무 전략을 선택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법인은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힘겹게 번 돈을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사업체가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당신 돈이 사회보장 계좌로 들어가는지 또는 연방정부 납세자 식별을 위해 회사 고용주 번호로 들어가는지가 결정된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생활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듦으로써 당신은 사업가처럼 생각하게 하고 이것은 수지맞고 생산적인 법인을 세운다는 뜻이다. 법인이 있으면 회사, 조합, 트러스트를 세워서 돈이 그리로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관리하고 자산 배분과 자산 소득에 집중하는 데 유리하다. 레너드 가족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사업체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1. 부동산을 위한 유한 책임회사. 2. 아이들 부동산을 위한 유한 책임회사. 3. 모래차 판매를 위한 소규모 법인. 4. 회사 전체와 소유재산을 통합하기 위한 트러스트. 이 각각의 사업체를 세우는데 드는 초기 비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합하여 대개 $600면 되고 이는 매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보충하고도 남는다. 다음 기본 요소인 예측하기는 계좌를 도표로 만들어서 세무 전략을 짜게 해준다. 부설계자에게 이는 사업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회계를 의미한다. 레너드 가족은 부기계원을 고용하여 지출 코드를 정해야 할 테지만 이 서류 작업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 부설계자가 이런 일에 시간을 쓰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은 갖고 무엇은 정부에 주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요소인 부채 관리를 위해 레너드 가족은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에 따라 신용카드 빚을 없애려고 한다. 부창출 과정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레너드 가족의 기본 요소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자산 배분 2. 현금 창출원 3. 법인 4. 예측하기 5. 부채 관리 6. 부창출 계좌. 부채 관리는 자산 배분이 시작되는 날 거의 동시에 시작하고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은 부채 적립금과 동시에 만들어진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